네, 반갑습니다. 손영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촬영은요, 2025년도 종업반 강의를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그 홍보 영상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14회 변심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잡혀 있고요. 미리 합격한 친구들은 미리 축하의 말씀드리고, 뜻하지 않게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좀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30년, 40년의 그 법조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떨어지고 약간 힘들고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아닙니다. 괜히 의기소침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어려움에 겪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이가 어릴 때는 저도 어떤 자기 혼자만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고 그냥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은 크게 문제 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주위와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는 거고 일이 훨씬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런 일 저런 일에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는 게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때마다 괜히 울쑥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못 살아요.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제 하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떨어졌으면은 가장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년에 붙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하고 비통하고 하고 있는 것들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그쪽으로 빨리 생각을 전환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빨리 그 상황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 실패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제 내년 시험에 준비하는 그런 태세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친구들을 주변에 위로주 사준다고 그 한 잔 먹고 그 괜히 이제 하고 이러면요 일주일 금방 가고요 2주일 금방 갑니다. 근데 지금 수험생활을 시작 딱 하는 순간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강의를 듣는다고 할 때는 일주일만 하더라도 몇백 페이지 막 진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찰나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바로 과감하게 끊고 바로 이제 시험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주로 내년에 올해 어떤 일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이걸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올해 14변시 문제가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민사법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많이 어려웠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할 것 없이 전부 어려웠습니다. 선택형이 어려웠던 거는 일단은 객관식 지문은 판결 유지를 주로 대상으로 일단 내는데 첫 번째는 판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은 출제 비중이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3년간이라고 하는 걸 최신 판례로 보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 기존에 있던 판례 중에서 판결 유지죄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내는 메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복돼서 냈다고 한다면 요즘에 한 3, 4년 전부터 법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 눈에 띄게 이제 바뀐 경향은 뭐냐면요. 그 메인 판결 요지 말고 약간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다고 하는 그 주변에 연달아서 그 판결 요지가 이제 쭉쭉 나오잖아요. 그쪽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면은 틀렸는데 찾아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판례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객관식도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형 형식으로 선택형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훨씬 올해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어떤 그 출제 경향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3, 4년 전부터 이런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형도 예전같이 뭐 몇 년 차 뭐 골라서 살짝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그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선택형도 이제는 비중 많이 높여야 되고, 사례형도 마찬가지죠. 사례형도 그 파이널 작년에 진행했던 파이널 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순하게 올해 출제된 그 변호사 시험의 쟁점만 비교한다면 13문제 중에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작년 파이널에서 다뤘던 쟁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쟁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점수로 바로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이번 사례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전에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의 경향입니다. 판례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판례 딱 보면은 이거 어떤 판례에서 냈다. 그냥 그대로 탁탁탁탁탁 1대1 대응 한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문항수가 한 15에서 16문제 나오는데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쓰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판례를 단순히 그냥 분석하는 그 자료들이 상당히 그 변호사 시험에 유용하게 그 일종의 작용 또는 작동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주변의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설문에 그 제시된 이런 것들이 주변부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지명채권 양도에서 혼동하고 그 다음에 그 450조 2항의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논의가 나왔는데, 그 분양권이라고 하는 걸로 그서 문제를 냈죠. 물론 이제 판례 사례가 원래 분양권 사례였는데, 근데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이전득이 청구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꼬여가지고 쟁점을 못 찾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근데 그 사례, 그 쟁점은 작년에 뭐 파이널 때 목적까지 제가 다 잡아드렸던 그 사례들이죠. 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서, 사례형 문제도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실제로 법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한 2020년, 21년도, 부터, 법전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그 사례집 그 연속교재 있잖아요. 연속교재가 이렇게 그 부피가 이제 점점 이제 조금 불어났는데, 그거는 제가 그 부피를 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거는 의식하면서 저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유형의 그 사례 문제가 대거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거의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형 그 공부도 어떤 교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기출문제 사실관계를까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쓰레기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읽고 포섭하는 것들이 훨씬 이제 중요한 단계. 저는 사례형 강의하면서 항상 그걸 강조하죠.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것도 문제의 일부고, 그걸 건너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형 많이 어려웠죠. 자, 그래서 민사법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수준이. 원래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일종의 고인물이라고 하죠. 점점 문제가 주변부로 확대가 되고 좀 심화되고 두터워지고, 옛날 사법시험 문제처럼 이제 깊이가 이제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문항수는 많아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근데 문항수는 올해는 이제 그 깊이를 깊게 하다 보니까 문항수를 13문제로 줄여졌죠.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10문제 정도까지 줄이고 난이도를 좀 높이고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0문제까지 줄일지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난이도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기록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머리하면 뭐냐면, 민사법은 대충 무슨 뭐 요약선이 뭐냐면서 민법을 요약서를 뭐 200페이지, 뭐 150페이지 줄이는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암기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 보는 친구들,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적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적은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끝난 공부 방법이에요. 과거에 선배들이 그걸 통했다고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시고 제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정식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제 강의가 바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민수법은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늘어지게 할 수는 없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양력은 뭐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자, 올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종합반 커리입니다. 이 겨울방학 때 이미 진행된 커리도 있습니다. 민법, 민수법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그래서 정식 해설본 갖고 민법, 민수법 다 강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종합반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1월달 진행했던 기록형 1, 이게 종합반 강의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 커리를 설명합니다. 같이 설명드릴 거죠. 일단은 종합반으로 정식 커리로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3월 달에 진행되는 여기 있죠, 이거. 선택형 강의가 지금 사실상 끝났어요. 민법은 마무리를 했고요. 민소법이 지금 오늘 하루 보강을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중간에 제가 그 일정을 바로 그 보강 일정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중간에 뭐 집안에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형 강의를 최근 뭐 몇 년치만 풀어본다.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제 선택형 교재가 뭐 양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기출문제 분량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기출문제가 14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문항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단문 OX 문제로 쪼개게 되면 10,000문항이 훨씬 넘습니다. 그걸 지금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번에 그 3월에 강의를 진행했는데 작년 수강생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미리 선택형 공부를 이제 상당히 끝냈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아마 이런 추세가 하나의 그 경향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하지 못한 친구들도 바로 해야 됩니다. 몇 년씩만 보겠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그 종합반 강의 시작하는 순간 선택형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너무 힘들죠?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강의를 그 종합반 강의 시작하면서 선택형 강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커리에 맞게끔 꼭 해놔야 된다. 꼭 해놔야 된다. 다 못 보더라도 자주 틀리는 문항이 뭔지 나름대로 별표라도 하나 해놓고 흔적을 남겨놔야 된다. 그런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엄청나게 갈린다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잘 따라온 친구들은 올해 그 변시 문제 어렵긴 어렵지만 객관식의 특성상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꽤 선전했다는 그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거를 순간에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달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택형 강의는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 정식 커리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4월달부터 4월 이제 말쯤 시작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집중반 뭐 기본반이 있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제가 그 공지를 해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강의는 이제 그 집중반 이란 이름으로 했는데 기본 교재가 쟁점 노트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습, 작년에는 사례 연습 2, 그 진도별로 해가지고 문제 만들어내는 정식 그 해설 그 사례집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례집이 너무 그 두터워서 1200페이지 중반되죠. 이것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 문제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났죠. 자, 그게 너무 힘들다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 변화가 있는데 커리가 이제 2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했던 형식의 강의가 이제 기본반 형태로 편입이 되고요. 자, 이거는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 사례 연습이 올해 1판으로 해가지고 민사법 사례 연습 1이라는 이름으로 진도별인데 요약형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나왔죠. 지난주 말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팔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그 정식 해설본,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교재가
지금 올해 그 13일시 문제까지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분량이 13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400페이지 정도를 덜어냈어요. 거기다가 쟁점 노트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상세하게 보는 컬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일정도 조금 길고요. 이게 기본반입니다. 자, 이번에 신설되는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 집중반이 이 컴팩트 민법과 컴팩트 민소법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일정은 같은 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집중반이 컬이가 며칠 조금 더 단축이 되어 있고요. 이 컴팩트 민법은 이제 이제 원고가 다 편집이 끝나서 좀 내일부터 아마 인쇄에 들어가서 다음 주 강의 시작할 때쯤 이제 인쇄가 될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원래는 그 재학생용으로 여름방학 때 겨울에 이제 논점 민법 강의를 하고 논점 민소법 그 기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다시 한번 좀 압축 교재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강의의 그 교재로 쓰였던 것들인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재학생들도 많이 봤지만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서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강의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 집중반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컴팩트 민법과 컴팩트 민소법인데요. 컴팩트 민법의 분량이 한 700페이지 후반대, 한 770에서 80페이지가 되니까 지금 민법 그 기본반 대비하게 되면 민법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선법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민사법 쟁점 노트가 해당되는 페이지가 한 560페이지, 사례가 한 그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페이지가 좀 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한 300페이지 정도 좀 줄였죠. 민소법은 컴퓨터 민소가 한 300, 조금 이게 분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대비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보다 보니까 조금 쟁점이 좀 추가되고, 그래서 그게 한 350페이지. 이것도 한 100페이지 정도 줄죠. 기본반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가 이제 덜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세부적인 쟁점은 약간 패스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조금 갖춰졌고, 조금 집중해서 빨리 좀 그 해석 한 권으로 끝내고 싶다 하는 그 친구들은 이 집중반을 선택하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보고 싶다, 기본반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선택형 강의는 항상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이제 갈리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통합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5월달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록형이 이제 7월달. 이거는 이제 기록형 여러 말 아시겠지만 실전 문제예요. 기록형은 모의고사 문제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기출쟁점만 무한 반복하셔도 기록형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모의고사는 그래서 저는 해설도 하지 않고 교재도 내지 않죠. 너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록형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기록형 기본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하고 문제 수준의 그 갭이 너무너무 큽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그 갭이 꽤 크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바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잘 안 메워져요. 그리고 이제 기록형 강의 시험을 내는 사례형과 구별해서 내는 그 특징 이런 것들에 관한 인지를 정확하지 하지 않고 기록형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꼭 기록형 기본반 있죠. 요건사실론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그 기록형 쟁점들을 쟁점별로 모아가지고 찢어서 사례집 진도별 문제집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쟁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소송 자료 이거는 첨부하지 않냐고, 그 사실관계를 약간 사례형 비슷하게 하지만 그 중간 정도 성격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쓰는 방식으로 쟁점을 추출해내는 건 어떻게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소장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관한 중간적인 성격의 강의입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기록형의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한 4일 정도만 보면은 기록형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할 테니까 꼭 1월 달에 있는 기록형 꼭 들으세요. 이거는 다른 강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효율적인 강의예요. 제 강의는 사례형하고 기록형 이런 선택형 여기에 훨씬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거든요. 특히 기록형은 다른 강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한테 많은 시사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친 친구들이 이제 7월 달에 이거는 회차별로 문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상담 일지하고 그다음에 첨부된 소송 자료를 해가지고 쟁점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그 시간 내에 어떤 흐름을 타면서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실전용으로 듣고 나면은 기록형에 관한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7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약간 민사법은 시간적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쟁점하고 법리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고요. 써보는데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법리를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집중하시고, 그게 갖춰지게 되면 이게 18회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도 있고, 공법 받고 형사법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진행이 되잖아요. 비약적으로 실력이 발전해요. 여기에는 지식을 축적하는 시기, 이때는 표현하는 시기, 표현하는 방법. 저도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우리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민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를 하려고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약간 웃기는 얘기지만 아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그러니까 사법시험의 문제 수준보다 몇 배는 뭐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요약해서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저는 겪었어요. 머릿속에는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그게 좀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시험은 시험이구나.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가 아는 거에 일부만 잘라내서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익히는데 직접 써보는 그 과정을 우리가 했었는데, 스터디 하는 친구들의 답안도 이렇게 교환해서 읽어보면서, 이거는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사법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반드시 써서,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그 파트이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는 파이널이 이제 10월 말부터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를 저는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렇게 땡기려고 지금 진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10월 법정 모의고사가 이때쯤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 전에 나는 좀 하겠다. 지금 학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약간, 근데 10월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끝내서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일정은 지금, 날짜는 확정지지 안 하고 있고요. 10월 말쯤이긴 한데, 저는 이제 중순쯤에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 2, 사례하고 선택형하고 최신 판례, 이것도 이제 땡길 수 있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해서, 파이널 1은 정장과 사례, 파이널 2는 선택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올해 14배 시문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선택형이나 사례형에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대비를 해 놓겠습니다. 저희 파이널은 적중적으로는 다른 강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요. 그 파이널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수강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강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특강이 있는데요. 이거는 회차별 특강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전 회차하고 최근 3년간의 법정 모의고사만 그냥 로 데이터 그대로 해서 풀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인강으로 많이 학생들이 듣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건 진도별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회차별로 그대로 풀어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민사법 사례 연습 2로 해가지고 나온 게 회차별이거든요. 그게 1하고 2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분권을 했는데, 그중에 1이 변호사 시험하고 최근 3년간의 법정 모의고사를
1으로 실었고 나머지 법전 모의고사를 2로 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을 갖고서 회차별로 빠른 속도로 풀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사법 집행의 특강이 있고요. 이제 교재는 한 다음 달쯤에 개정판 교재는 내드릴 거고요. 여기저기 좀 손을 봐서 조금 그 효율성을 높여주고, 자, 가장 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는 작년에 그 10월, 11월에 진행되는 민사법 파이널 강의 2에 그게 이제 최신 판례하고 그다음 선택형 강의를 진행했는데, 최신 판례를 이번에는 떼내가지고 8월 달에 최신 판례 3개년은 따로 진행할 겁니다. 최신 판례라고 해서 뭐 굉장히 양을 많이 하게 진행하는 강의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한 100페이지면은 충분합니다. 그거 모자라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시간 내시면 최신 판례는 마무리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11월에 진행되는 파이널 2는 책 자체는 최신 판례 3개년과 선택형 문제가 실리긴 실리는데, 최신 판례에 관한 그 강의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요 강의를 이제 파이널 2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 8월 달에 진행된 최신 판례 인강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드리죠. 강의 자체는 선택형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날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날짜를 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파이널은 일단은 강의 일정은 학원과 협의 중이고 좀 땡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책은 9월 달에 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일찍 내지 못하는 이유는 8월달 모의고사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출제 경향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달 모의고사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늦어지는 것이고, 준비는 미리 다 끝내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미리 다 써놓고 파이널 모의고사 8월달이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해가지고 9월 한 중순쯤에 내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책은 한 달 반 정도에 미리 출간을 해드리고 강의는 뒤에 진행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강의를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 어떤 강의를 듣든지 간에 이 편제가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 사례집이 기본 교재로 쓰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 쓰는 거, 컴팩트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요약형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이 파이널에 적응하는 거는 금방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 부담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선배들이 다 경험을 했던 것이고, 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왜 책을 또 바꿔야 되느냐? 올해 나온 그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출제 경향에 비춰가지고 강조해야 될 테마들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위주로 복습을 같이 한다, 이런 컨셉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책을 그냥 살짝 바꾼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 9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바로 적응을 할 수 있겠다. 가족법은 그 다음에 진행할 텐데, 이 가족법이 작년 2, 3년 전에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족법도 미리 공부를 좀 이때 맞춰가지고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가족법 강의를 하면서 여기 선택형이라든가 뭐 사례형 같은 걸 좀 많이 좀 추가하는 바람에 조금 강의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법은 기본 교재만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 가족법 사례, 가족법 그 선택형,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그 선택형하고 사례 기본 강의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사례 같은 거 하루, 선택형 같은 거 하루나 하루 반, 뭐 이틀 정도 해가지고 주르륵 정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만 필요한 친구들은 기본 강의만 듣고, 선택형하고 사례형 강의만 필요한 친구들은 분리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가 있죠. 다 필요한 친구들은 쭉 들으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은 뭐 어차피 하루짜리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몇만 원 차이입니다. 전혀 이제 부담이 될 거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올해 어쨌든 전체적인 종합반 커리가 많이 바뀌게 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원화 체계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최신 판례를 8월 달에 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파이널을 조금 일정을 좀 어떻게 좀 땡겨 보려고 한다는 거.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딱 합이 맞을 때 합격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이상 2025년도 종반 커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과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